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리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피 투자 조건과 세팅 방법 그리고 세금 걱정으로 투자가 망설여진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부동산 투자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힐링 소통방을 하면서 그것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 좋은 걸 추려가지고 한번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지를 하나 드리자면 현재 메리테라의 기초반을 모집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제목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현장 노하우 반이라고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투자 진행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제 거래를 하면서 이제 거래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지방에 눈뜨게 됐다고. 지방 투자하면 망하는 줄 알았다고. 근데 지방이 또 상승세 좋을 땐 또 엄청 상승세가 좋아요. 똑같이 이제 시세 차익을 볼 때도 아무래도 지방은 전세가율이 높다 보니까 수도권보다는 약간 더 실투금이 좀 적게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지방 투자가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투자 시작하고 나서 돈 별로 없고 소액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지방 먼저 봤었어요. 정 수도권 보고 싶다 그러면 인천 인천 막 뒤져가지고 인천 보고, 인천도 너무 인천만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천 안 되면 막 지방 봤었는데, 그때 지방 가셔가지고 계속 지방만 하신 분들은 지방만 하시고, 수도권으로 잘 못 올라오시더라고요. 근데, 소액 투자로 시작해서 돈을 벌면, 좀 위로 이렇게 핵심 지역으로 올라와야지 자산도 증가하고 해요. 그래서 지방도 놓치면 안 되지만, 본인 자산에 맞게, 포트폴리오 잘 짜셔가지고 좋은 지역에 많이 쌓아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민영 임대아파트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민영 임대아파트 글쎄요. 임대아파트 이게 민영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분양전환될 때 오히려 약간 뭐랄까 기회가 오기도 해요. 지방에도 보면 갑자기 그 해당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였다가 분양 전환되면서 대거 나올 때가 있거든요, 물건이. 그러면 막 다 사람들이 쓸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원래 그 단지의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막 이만큼씩 나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가격이 오르거나 하거든요. 그게 최근에 있었던 데가 원주였죠? 원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그때 설명 들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원주 인테리어 법인이 대량 매수해서 수리해서 다시 맞아요. 엘리트 모범생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이거 말고도 그때 제가 4기 때 울산을 투자방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 북구 안에서도 그 민간 임대가 이제 분양 전환되면서 나오는 애가 있었잖아요. 신축 중에 괜찮은 애 중에. 그래서 그런 애들도 지금 잘 가고 있어서 그런 애들도 좀 눈여겨보셨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피 플러스 피 뭐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방금 설명 들었는데 들으셨나요? 무피는 집을 사고도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고 실투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고 플러스 피는 집을 사고도 돈이 들어오는 투자 방법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스카이블루님도 무피 플러스 피 모르셨다고. 그쵸. 엄마님이 설명해 주셨네.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거나 아니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네네네. 무피 플러스 피 보려면 투자반 수업 때 들었던 거 다 훑어보면 나을까요? 그니까 투자반 수업 때 들었던 것들도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투자반 할 때 여기가 무피가 형성되는 지역이에요, 플러스 피가 형성되는 구역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지역과 단지의 그 특성과 조건, 그때 그런 게 무피 플러스 피가 가능했던 상황, 이거를 잘 캐치를 하셔야지 다음에 다른 지역의 그런 조건이 딱 맞춰지면 내가 그걸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걸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때 투자반 때 설명을 드릴 때 혹시나 너무
무피 플러스 P에만 이렇게 해서 너무 소액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무피 플러스 P가 왜 형성이 되는지를 같이 항상 이유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잘 들으시고 그 조건에 똑같이 맞는 다른 지역의 다른 단지를 찾아보시면 그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그 지역의 시기마다 그 무피 플러스 P가 되는 그 시기가 딱 있거든요. 어떤 데는 되게 길고 어떨 땐 되게 짧아요. 근데 보통 무피 플러스 P는 짧게 정말 짧게 지나가면 뭐 물건 한두 개 거래되면 금방 없어지고, 조금 길게 간다 그러면 2-3개월 정도 가더라고요. 그 물건이 그 좋은 조건이 맞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 물건이 들어왔다 나왔다 매물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그런 조건에 맞는 물건들이 꾸준히 한 2-3개월 나오는 지역도 있고, 정말 한두 개 그런 물건 거래되고 그 다음에 바로 가격이 날아가서 그런 조건이 안 맞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정말 내가 당장 사지 않더라도 꾸준히 지역을 보면서 그런 조건들이 나타나는 지역을 공부를 하시고 계속 보셔야지 나중에 뭐랄까 그런 지역이 왔을 때 눈에 확 보여요. 그래서 공부는 꾸준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피 플러스 P 조건 보려면 어떤 어플에서 봐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무피 플러스 P 조건은 이런 그 데이터에서 그냥 알려주는 데 있잖아요. 지금 매매가가 얼마 형성되어 있고 전세가가 얼마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뺐을 때 쭉 수치로 나온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이트에서 막 보는 거. 근데 저는 그걸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실제 거래 가능한 무피 플러스 P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아실이라던가 뭐 부동산 지인이라던가 뭐 기타 다른 사이트들에서 전세가랑 매매가랑 이렇게 빼서 무피나 플러스 P 되는 단지 리스트를 뽑아주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그런 물건들이 현장에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좀 가격이 이미 날라갔거나 가격이 움직였거나 아니면 좀 그게 딱 수치에 찍히지 않아가지고 매물이 없어지거나 뭐 이런, 그리고 실거래가로 한 경우 매물이 이미 날라갔거나 호가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형성된 거를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 사이트에서 말씀드리는 거랑은 좀 틀려요. 근데 문제는 전세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내게 무피가 되고 플러스 P가 마지막에까지 이게 세팅이 결정이 되는 거라서 이제 본인의 실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초보 투자자분들이 놓치시는 게 뭐냐면 본인이 이제 원하는 가격에 샀다. 그러면 모든 세팅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가격에 샀으니까 잘 샀어, 정말 성공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투자의 그 세팅의 끝은 그 세입자를 얼마에 맞췄냐, 잘 맞췄냐 못 맞췄냐에 따라서 그 세팅의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내가 만약에 2억에 사서 정말 2억에 전세를 놓으려고 했는데 2억엔 잘 샀어. 근데 갑자기 투자자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전세 매물이 막 10개씩 갑자기 쌓여가지고 나는 원래 2억이나 2억 1천에 전세를 놓을 수 있었는데 막 1억 9천, 1억 8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투금 때문에 가성비도 달라지고 수익률도 틀려지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전세를 어떻게 맞추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투자자가 꾸준히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이거를 내 전세 매물만 제일 먼저 빠지게끔 매력도를 1로 만들어 놓는 방법을 배우셔서 그 방법에 맞게 내 거를 빨리 빼던가, 아니면 내가 자산이 좀 있다, 상관없다 그러면 얘네들 물건이 다 빠질 때까지 꾸준히 들어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럼 어느 정도 들어오다가 이제 안 들어온다. 왜냐면 또 요새는 또 매물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 지역 그 단지에 매물이 없어서 전세 매물이 더 이상 쏟아져서 나올 수 있게끔 받쳐주는 매물이 없어서 전세 매물이 꾸준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조건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내가 이 전세 매물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뭐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자본이 좀 있다 그러면 우선 잔금 치르고 기다리는 거예요. 전세가가 정상화돼서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아니면 잔금 기간 자체를 완전 길게 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수강생분들한테 너무 걱정이 됐던 게, 투자반을 했더니 다들 이렇게 열정 만땅 하고 오셔가지고 나는 기필코 이번에 살이라 해가지고 막 사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았어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현장 전반에 거래를 할 때 전세 매물을 내가 빨리 빼야 될지, 아니면 천천히 빼도 될지, 아니면 전세를 뺄 때 중개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서 뭐 몇 군데 내놓아야 되고, 어떤 부동산을 찾아가야 되고, 뭐 그리고 전세를 낼 거를 빨리 빼기 위해서 매력도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정말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그 지역만 좋다고 해서 막 이렇게 사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나중에 뭐 부동산이랑 문제 생겼거나 세입자랑 문제 생겼거나 아니면 매도자나 뭐 이런 매수자랑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될 줄 알지 모르셔가지고 막 단톡방이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일일이 답변해 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투자 지역이랑 그 가치 있는 물건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건을 다루기 위한 기초 지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반을 먼저 들었던 뭐 투자반을 나중에 듣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저도 솔직히 만약 성격이 워낙 급해가지고 투자를 빨리 하고 싶어서 막 강의를 막 땡겨 듣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기초 강의는 다시 되돌아와서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거래 전반, 현장 노하우,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지 거기서도 몇백만원, 몇천만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잘못하면, 특히나 이번에 계약 잘못 하셨다가 계약금 날리시는 분들이 좀, 이거 계약금 날려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너무 속상했어요. 특히나 이번에 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계약은 했는데 잔금 때 갑자기 이제 투자자들이 막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전세 매물이 쌓여가지고 잔금 때 갭 투자니까 전세 맞춰가지고 잔금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잔금이래, 잔금 못 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아니 잔금이래 못 내더라도 정말 그 피 같은 그 계약금을 그냥 생돈을 날릴 수는 없죠.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니까 그러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기초반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 투자반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서 급하게 제가 지금 기초반을 오픈해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꼭 제 거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가서더라도 꼭 기초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거래할 때 알아야 될 그런 기초사항들은 조금 꼭 챙기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걸 다 일일이 제가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제일 속상했어요. 집값은 안 빠지더라도 보유세, 양도세로 다 뜯길까봐 걱정돼요. 지금 솔직히 집을 사시는 분들의 마음은 보유세는 버티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양도세는 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법인이 그 단타일 경우에 이제 중과를 해서 남기는 거 없이 하게끔 또 법안을 바꿔서 하겠다라는 법안 발의를 했잖아요. 2년 있다 팔면 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할 때 단타 막 얘기하지 않잖아요. 보통 한 바퀴 얘기하거든요. 전세 한 바퀴? 그러면 2년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2년 되기 전에 실거주한테 팔으려면 6개월 전에 이제 거래를 해야지 갱신 청구권을 못 쓰게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방법을 많이 썼었는데, 그거를 못 써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투자를 아예 못할 상황은 아니고, 양도세는 개인 명의로 종부세 부담 없다면 솔직히 저는 만약에 그 정도 양도세 내라고 하면 팔 생각이 1도 없어요. 매물 다 잠길 거예요, 앞으로 더욱 더. 그래서 매물에 대한 메리트? 그런 것들이 더 전 가치가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부가 다음 정권을 잡더라도 지금 코로나가 어쨌든 거의 이제 마무리되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실물 경제가 아직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막 확 줄일 수가 없어요. 유동성을 확 줄일 수가 없고, 그리고 세금으로 쓸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금의 수입원이 되는 부동산 쪽을 가격을 이렇게 확 다운시키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가고 보유세가 올라가지만, 그 보유세를 내면서 양도세를 안 내고 내가
그 제가 요새 강의 특강 좀 외부로 많이 잡아서 다니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막 특강을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외부 특강을 좀 다니려고 생각 중인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보유세 같은 경우는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로 자산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왜냐면 그 만약에 정말 암흑의 시기, 정말 너무 세금이 이렇게 돼서 암흑의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 그 암흑의 시기가 끝나는 그때 막 스프링 효과처럼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돼서 막 매물을 사려고 하면 너무 늦고, 그리고 지금도 그 매물이 잠겼잖아요. 그 매물 잠김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가고 가치가 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가지고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욜로하다 정신 차려 청약했는데 운 좋게 당첨이 한 번에서 참 좋았는데 좋은 것도 잠시였다고. 빅주였는데 투가로 한 번에 되면서 잔금 대출이 참으로 걱정이에요. 실거주도 없는데 돈도 없고 전세를 주고라도 끌고 가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님 수익 챙기고 투자 위주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원래 투자가 목적이었는데 신랑이 오늘 퇴사하고 왔어요. 아, 어떡해. 이거는 상황에 따라 틀린데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 틀린데, 만약에 앞으로도 가치가 있을 것 같다 그럼 당연히 전세 주고라도 끌고 가야죠. 그리고 본인은 이제 다른 데 살고 투자를 조금 이어가시다가 이제 요거가 지금 당첨받은 게 억 단위로 수익이 잘 났다 그러면 다른 거 조금 짜잘짜잘한 게 난 것들 있잖아요. 수익 막 1,000만원, 2,000만원, 뭐 한 3,000만원, 4,000만원 나는 이런 것들은 이 당첨된 거를 팔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하고 얘를 억 단위로 자산 상승이 있는 수익 시세 차익이 있는 이런 거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팔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죠. 그렇게 하면 시간도 안 버리고 투자금이나 투자를 이어가는데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